제주도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소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 예산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지 6개월 만에 제주도가 다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송원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 사업으로 내놓은 수소트램. 제주시 노형동과 제주도청,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잇는 11.74km 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그린 수소 산업도 키우고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용역 예산 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수소트램 용역비 7억 원을 다시 편성하고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여전히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수소트램 건설 비용이 4천억 원을 넘다 보니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연재 예산이 1,500억 이상이 투입이 될 것이고 향후에 그리고 버스 BRT 관련해서 2,300억이 예산이 또 소요되면서 이 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특히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하는 제주형 간선 급행버스 고급화 사업의 노선과 수소트램 노선이 중복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SBRT 노선과의 중복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시는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저는 더 나빠진다고 봅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수소트램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수소트램을 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만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겠고요. 도의원들은 또 주민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는 등 주민설명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트램의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 절감을 위해 버스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버스 숫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버스 업체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 순환버스 등 84대의 버스를 줄여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비수익 노선만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올해 제주산 마늘의 절반 이상이 벌마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농협 수매가 시작됐지만 벌마늘 피해의 생산량까지 크게 줄어 수매 시장 분위기가 우울하기만 합니다. 올해 첫 수매 현장을 이소현 강흥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대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농협 유통센터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마늘 수매에 앞서 품질 검사를 받기 위해서인데 검사가 시작되자 상품 기준을 밑도는 마늘이 잇따라 나옵니다. 마늘이 전부 그래가지고 다 버릴 정도 되고 또 우리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피해봤는데 이런 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진 벌마늘 피해인데 골라내기도 역부족입니다. 수매하면서 벌마늘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50%가 벌마늘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검사하는데도 벌마늘을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제주 지역 벌마늘 발생률은 57.8%로 평년보다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마늘 생육 시기인 2, 3월 사이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때문입니다. 농협은 올해 산 마늘 수매 가격을 상품은 킬로그램당 3,800원으로 작년보다 600원 올렸고 벌마늘도 정부가 정한 킬로그램당 1,920원보다 480원 높은 2,4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수매한 벌마늘은 가격 안정을 위해 8월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을 계획이지만 관건은 비계약 농가들입니다. 17부터는 방출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계약하지 않는 농가 벌마늘을 일반 상인들이 사가서 이것이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면은 우리 햇마늘 가격이 정말 상당하게 우리가 그 가격 하락 요인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 농협들도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비슷한 가격의 수매를 진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 하지만 농협과 계약을 맺지 않은 마늘 농가 비율이 54%나 되고 벌마늘의 경우 시장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최악의 벌마늘 피해로 마늘 생산량이 크게 줄고 상품성도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임대료 부담까지 떠안아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JDC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면서 입주민들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에서 4년째 살고 있는 박모 씨. 59제곱미터 임대주택에서 구순의 노모를 모시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JDC가 공개한 인상률은 4.7%, 법정 상한 인상률 5% 수준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월급이 반토막 나고 노모의 병원비까지 늘고 있는데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JDC가 제주에서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고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물가도 고물가인 이 시기에 꼭 임대료를 4.7% 제시하는 것이 과연 도리적으로도 옳은 일인지 서민 입장에서는 제 답답하고. 박 씨와 같이 첨단 과기 단지 내 JDC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구는 모두 390여 세대. JDC는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시세 조사 결과 시중가보다 임대료가 많이 저렴하지만 제주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 것과 대비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300세대에 대해 2021년과 22년에는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동결한 데 이어 작년과 올해 인상했지만 임대 보증료는 납부 유예, 임대료는 납부 면제해주면서 사실상 임대료가 그대로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임대료를 동결해왔고 24년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내수 경기 악화 등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2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이 생겨 부실 시공 논란이 제기됐던 JDC 공공임대주택. JDC는 이달 말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최종 결정해 오는 8월 임대 계약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성산포 수협 위판장에서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노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긴 했지만 중태입니다. 부부가 둘이서 밤새 잡은 옥돔을 배에서 꺼내 싣고 위판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하얀 트럭 한 대가 수협 위판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차량. 차가 앞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다로 떨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현장으로 달려가 보지만 손 쓸 새도 없이 차는 바다로 떠밀려갑니다. 푹 소리가 나면서 보고 철부덕 이러더라고. 그래 건너다 일어나서 건너다 보니 거기도 비도 못하고 일어나서 건너다 보니까 차가 물에 빠져가고 들어가 버리고.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4시 반쯤. 1톤 트럭 안에는 75살의 남편과 67살의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차량입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5톤짜리 배를 타고 다니며 둘이서 조업을 해오던 부부가 잡은 고기를 팔기 위해 이른 새벽 위판장에 나왔다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 나이나
차량 속도 등을 봤을 땐 운전자 과실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요. 아직 명확하진 않고요. 차량 감식이나 진술을 통해서 상세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차체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해서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귀포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오늘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일 햇볕이 강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닷새째 제주 산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제주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서해상에 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오전까지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7도 보이고 있고 동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날씨가 좋아서 섬 지역을 오가기 좋겠고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의 양이 많아져서 흐리겠고 내일 밤사이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주에 확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대 의대 정원 확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23일 이뤄집니다. 제주대는 오는 23일 교수 평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 안건을 재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교수 평의회 의원 31명 가운데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제주 지역 전공의 130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발견됐다가 숨진 노인에 대해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조사 결과 팔다리가 침대에 묶여 있었는데도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며 노인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노인은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여 숨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숨졌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으로 항공우주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한림공고에 35억에서 4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제주도와 도교육청도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항공우주 분야 CEO 출신의 개방형 교장을 선발하고 교육과정도 항공우주 산업에 필요한 설계와 조립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제주 종합경기장에 방치돼 견인됐던 차량이 강제 처리됩니다. 제주시는 자진 처리 독촉 안내문을 발송해도 자진 처리하지 않은 차량 15대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 명령서를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들은 공시 송달 절차와 차량 압류 등을 거쳐 폐차 등 강제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복구를 전담하는 재해복구 추진단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극한호우 등 기후 변화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복구 사업 대응 능력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총 7개 반으로 구성돼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으며 피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 설계 단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맡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